조식메이트 방송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27,000원대 위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는 오르내림의 반복을 하는 속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내리는 것 같은 흐름이지만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최근 주가 지수가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굴뚝주, 이런 중공업 관련주, 줄공업, 철강주들이 잠깐 뒤로 밀려나고 그 틈새를 메타버스 NFT 게임이 반격을 한 것입니다. 테마는 돌고 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중공업을 필두로 한 어떤 굴뚝주에도 매기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이렇다 할 큰 뉴스는 없지만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건설 경영권 2,500원이 아니라 2,500억 원에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죠. 최대 주주인 투자 목적 회사 더제니스 홀딩스 유한회사에 두산건설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두산건설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더제니스 홀딩스가 2,500억 규모로 참여를 하게 되죠. 이번 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더제네스 홀딩스 유한회사는 개선된 재무구조를 토대로 두산건설의 가치를 끌어올린 뒤에 이익을 실현한 시점이 되면 두산중공업의 지분 이익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안내드렸던 내용인데요. 10월 25일자입니다. 10월 25일자. 당시에는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정비사업 계약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내년 초까지 수조 원대 규모 추가 계약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대안으로 원전이 재조명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당시도 그랬지만은 연말까지 그렇게 추가적인 이벤트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이 좀 부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상황이지 연말까지 큰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상황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제 2,500억 원의 유상증자 더 제네스가 참여하면서 당연히 이제 재무구조는 개선이 되겠고, 또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서 수소와 풍력 등 SMR 소형 모듈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성장 사업은 가스와 신재생, 수소, 차세대 원전 등 4대 축인데 올해는 신규 수주가 8조 7천억인데요. 성장 사업이 40%, 그다음에 기존 사업이 60%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신규 수주를 4년 뒤에 9조 7천억 원을 고려하는데 이제 성장 사업이 60%로 바뀌게 됩니다. 성장 사업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연말까지 추가적인 이벤트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니까 수급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고 안내드렸습니다.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굉장히 사랑하는 주식입니다. 당시에 이제 일봉상의 구름증 상단 매물대 저항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저항대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예요. 10월 말 경우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10월 말에 이제 26,000원대에 올라선 다음에 바로 그 저항대, 이 매물대 저항에서 하락을 한 거죠. 물론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이 저항대는 쉽게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저항대에서 밀렸던 것입니다. 주식은 저항과 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게임입니다. 주식은 또 파도를 타는 게임입니다. 파도, 위쪽에 파도가 갔을 때 어디가 저항일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밀릴 때에 어디가 지지일지 보고 대응하는 파도를 타는 게임이에요. 저항과 지지의 게임. 자, 저항을 맞았으면 그 다음은 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제가 10월 말에는 이제 저항 매도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던 것은 매물대 저항을 쉽게 뚫지 못할 것이다 보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 있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일단 밀렸습니다만 정비 과정이 있지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당분간 이제 호재 뉴스보다는 기술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눌림목 중이지만 상승 패턴은 유지 중입니다. 주봉에서는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봉 확인해 보면 기준선에서 지지가 됩니다. 지난주 기준선 부근 아래꼬리 달고 지지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되고,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120월선 위에서 있고 이제 매물대 위에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세요. 이렇게 폭발적인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관 중에 연기금이 1,000억 이상 매수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도 970억을 매수했지만 두 달로 확장해서 보게 되면 연기금은 1,370억을 매수했어요. 연기금이 사랑하는 주식입니다. 연기금은 이 많은 물량을 한 번에 털지를 못할 것이라 봅니다. 이 상황에서 주가를 더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지지를 받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텐데, 물론 일봉상에서 121선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에서는 확인됐지만 일봉상에서 121선 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등 주고 2파 반등 주고 3파 하락하고 4파 반등 주고 5파로 해서 제가 하락 마무리되었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고 나서 하락의 저주를 끄는 것은 바로 하락 4파의 고점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락의 저주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상승 패턴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드렸죠.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상승 파동이 1파, 2파, 3파는 긴 3파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3파는 아직 형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상승 파동의 전개가 분명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연기금이 1,000억 원 이상 매수한 중장기 목표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잔파동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홀딩. 자, 중장기 목표가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두중 문자 주세요. 중장기 목표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 의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